오늘 내 집 마련 고민 사연을 굉장히 복잡합니다. 왜냐면 요즘 생초가 진짜 핫하잖아요. 요즘 생초를 쓸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우리가 수도권 지역에서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냐 없냐로 나뉘는데, 오늘 사연은 좀 이게 예비 신혼 부부인데 생애채초를 못 써요. 그래서 혼인신고도 못 하게 되거든요.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생애채초 조건이 안 되는 사람 때문에 되는 사람은 못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연을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 오늘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표를 한 장 띄워 드릴게요. 예비 신부 그리고 예비 신랑 두 가지를 나눴는데, 첫 번째로 예비 신부일 경우에는 종잣돈이 1억이에요. 예비 신랑도 1억인데, 자, 여기서 어떤 차이점이 있냐? 예비 신부분이 얼마 전에 갭 투자를 했어요. 어디에? 공시지가 1억 미만으로, 굉장히 소액으로 투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 삼아서 하셨다고 하는데, 일단은 그게 지금 생초에 발목이 잡히게 되거든요. 그리고 남자분은 아직 전혀 주택 구매 이력이 없는 깨끗한 상태예요. 그리고 연봉도 6,500인 직장을 다니고 계시는데, 예신분은 보시면 프리랜서입니다. 얼마 전에 퇴사하고 나서 현재는 재직 상태가 안 돼 있는 상황이라서 크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안 되고요. 그리고 두 분은 각각 따로 지내는데, 예신분은 26년 9월에 월세가 끝나고 남자분은 내년 5월에 전세가 만기가 되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임차인 상태에서 살고 있을 때 내가 예산을 짜서 집을 살 때거든요. 그걸 제가 앞으로 되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예신과 예랑이 분의 재정상황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띄워드렸는데, 지금은 그래서 이 고민 사연자의 정확한 고민은 뭔지를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지금 뭔가 수도권 외곽에서부터 시작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으신데, 외곽에 사서 점점 중심부로 들어갈지, 아니면 조금 돈을 더 모아서 이 혼란한 시장을 좀 벗어났을 때 매수를 해야 될지가 첫 번째 고민이고요. 두 번째는 예산, 종잣돈 한 2억 초반으로 좀 알아볼 수 있는 지역이 좀 궁금하시기도 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얼마 전에 매수하신 갭 투자죠. 예신분이 갭 투자를 하셨는데, 이걸 정리하고 자금을 합쳐서 조금 움직여야 될지에 대한 타이밍도 궁금하실 거고요. 그리고 대출이나 정부 정책 사업 중에서 예비 신혼부부분들이 조금 활용할 수 있는 혜택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혼인신고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정말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사항들을 제가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사연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뭘 토대로 해야 되냐, 제가 항상 강조하는 내 집 마련 프로세스 5단계를 이렇게 한번 띄워 드릴게요. 여기가 1단계부터 5단계까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분들은 지역 분석과 임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현재 재정 상황 파악해서 갭 투자할지 실거주할지에 대한 가용자금을 어떻게 완벽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지 그 다음 스텝이 스무스하게 흘러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3번 스텝까지 꼭 먼저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스텝은 이분들은 일단 종잣돈을 어떻게든 극대화시켜서 내가 살 수 있는 집값의 범위를 알아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금 종잣돈이 2억 있죠. 두 분이 합쳐서 2억인데 이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 종잣돈을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월세 보증금도 빼야 되고 전세 보증금도 빼야 되는데, 얼마 있는지를 제가 한번 살펴보면 월세가 2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 전세에 1억 4천만 원이나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지금 만약에 집을 산다고 했을 때는 혼인신고가 안 되어 있죠. 그리고 예신분 같은 경우는 1주택자이기 때문에 따로 해서 남자친구 명의로 2억에 대한 갭 투자를 진행해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갭 투자를 지금 하지 않고 내년 5월을 기다렸을 때 1억 4천이라는 돈이 생기고, 또 종잣돈이 내년까지 기간이 좀 6개월 넘게 남아있죠. 이 기간까지 금액을 합쳤을 때 어떻게 가용할 수 있냐를 보게 되면 종잣돈 2억에 3억 4천입니다. 자, 이렇게 3억 4천의 돈이 생기게 되고, 여기서 갭 투자로 들어갔을 때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 이분의 연봉 6,500으로 신용대출을 받고 추가로 해서 금액을 산정하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최대 연봉까지니까 6천을 더하면 종잣돈은 무려 4억이나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랬을 경우에는 갭 투자기 때문에 4억으로, 전세가율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반 서울인 지금 토지거래가격에 묶여서 안 되고 경기권에서 조금 촉망반능 지역에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4억으로 얼마짜리 집을 살 수 있냐, 일반적으로 계산해 봤을 때 보수적으로 부대 비용이랑 다 합쳤을 때는 한 9억 전으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억으로 살 수 있는 금액대랑 3.4억 플러스 6천만 원에서 4억으로 살 수 있는 돈은 2배나 차이 나요. 그랬을 경우에 여러분들은 조금만 더 기다렸다가
전세 만기가 되는 이 시점에 1억 4천만 원을 받아서 갭 투자를 하는 경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는 갭 투자가 아니라 실거주를 할 수 있겠죠. 이제 실거주를 할 수 있게 되는데, 실거주를 하려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대출이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두 분이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 예신분 때문에 이미 1주택자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규정상 1주택을 처분하고 6개월 이내 처분입니다. 처분 조건으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2주택자는 대출이 안 나와요. 특히 수도권 지역에서는 안 나오거든요. 그랬을 때 어떻게 되냐? 무조건 1주택을 팔거나 아니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남자분 명의로 매수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전세보증금 빠지죠? 3억 4천에 주택담보대출을 받게 되는데, 그때 이 연봉 6,500에 따른 DSR 산정을 합니다.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의 현재 금리 한 4% 초반대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6,500 연봉은 거의 한 4억 정도로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랬을 때 3억 4천에 4억 더하면 7억 초중반 정도의 주택을 실거주로 매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실거주를 하려면 어쨌든 출퇴근 거리도 고려를 해야 되거든요. 갭투자 같은 경우는 고려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금 분당이죠. 자, 분당에서 실거주로 갈 수 있는데 어딜까요? 생초를 활용해서 똑같이 LTV 70% 6억까지 받을 수 있는 곳으로 가면 분당에서는 금액대가 수직적으로 또 내려와야 되거든요. 이랬을 경우에는 한정적이기 때문에 오히려 갭 투자를 한 번 더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가 않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요약을 해드리면 지금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분들은 지금 지역을 알아봤자 내가 갭 투자를 할지 실거주를 할지 어느 시기에 살지를 정확하게 구분짓지 못했기 때문에 요약을 좀 해드리면, 첫 번째로 종잣돈이 많이 모이는 시기를 생각했을 때는 남자친구분 전세가 만기 되는 26년 5월을 기점으로 매수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대출 여부에서 갭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신용대출, 그리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면 생애 최초 대출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같은 경우에는 비규제 지역인지 규제 지역에 따라서 LTV 한도가 달라지는데, 그때는 생애 최초를 쓰면 상관없게 됩니다. 근데 또 생애 최초를 쓰려면 뭐가 있죠? 이 예신분에 1주택 1억이 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를 또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걸림돌이 굉장히 많죠. 그리고 실거주를 하게 되면 6,500의 연봉으로는 현재 시중은행 금액으로는 대략 한 4억 정도까지 받을 수 있고, 원리금 자체가 200만 원 초반대까지 나오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원리금 상환 능력까지 생각을 했을 때는 갭 투자로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혼인신고는 아쉽지만 1주택 투자로 인해서 지금 조금은 불투명하게 안 하는 게 좀 더 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 1억짜리는 굉장히 팔기가 어려워요. 수익 나기도 힘들고, 특히나 지방의 지금 같은 경우는 조금 변동성이 또 심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처분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신혼부부 혜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청약이라든지 정책 대출 관련해서 금리 부분에서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분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다고 좀 보시면 됩니다. 자, 이게 굉장히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1주택을 애매하게 들고 있을 경우에는 예비 신혼부부분들은 결혼을 하게 됐을 때 어떻게 합산을 할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진짜 많이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생애 최초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가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더라도 과거에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있다고 하면 나중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라는 점 꼭 명심해 두시고요. 여러분들 아무쪼록 내 집 마련할 때 이 자금 플랜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제가 대출을 많이 다루는 이유도 여러분들 지역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가용자금으로 어디에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금액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특히나 지금과 같이 규제가 좀 심한 시기에는 여러분들 특별히 좀 유의하셔서 LTV 70%가 해당되는 생애 최초가 안 나올 경우에는 서민 실수요자 대출이라고 해서 LTV 60%까지, 주택가격이 8억 미만입니다. 연봉은 9천 이하고요. 이랬을 경우에는 여러분들 합산을 해서 좀 활용하시는 방법도 좀 생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역적인 부분은 제가 차츰차츰 또 추천을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고민 있으시면 너무 또 주변에서 얘기할 데가 없잖아요. 그러면 제 댓글에다가 달아주세요. 그럼 제가 댓글 사연을 선정해서 이렇게 컨텐츠로 다뤄드리면서 여러분들 속 시원하게 방향성을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톡방에서도 활발하게 또 질문들 경험했던 분들, 유주택자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톡방에 들어오셔서 한번 활용하시면 또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11월 17일부터 재테크 커뮤니티를 운영합니다. 그 방에 들어오시면 매달 강의도 해드리고 다양한 인사이트를 전달해 드리니까 방에 오셔서 꼭 좋은 내용 습득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